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리 가수 유열 씨가 정말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척해진 얼굴로 유튜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지금요. 에덴의 교회라는 그런 유튜브에서 유열 씨가 간증을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딱 봐도 건강했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입니다.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증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호흡이요.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호흡도 굉장히 짧았고요. 가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텀이 굉장히 길었고요. 그때마다 숨을 거칠게 몰아 쉬었습니다. 우리 유열 씨의 이렇게 건강을 앗아간 병이 뭐냐? 폐섬유증이었습니다. 유열 씨가 간증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6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 성대 역기능에 폐섬유증이 찾아왔고 이후에도 폐렴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열 씨의 모습을 제가 이 영상의 하단에 간증하는 모습을 공개하겠고요. 유열 씨뿐만 아니라 이날 또 유열 씨와 가까운 친분을 자랑하는 윤석화 씨도 방문을 했습니다. 윤석화 씨도 최근에 본인이 뇌종양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윤석화 씨 모습도 굉장히 야위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뇌종양 판정 이후에 20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했다. 그 고통이 견딜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방사선 표적 치료를 했다. 너무 힘들었다. 몸무게가 43kg이었는데 36kg까지 빠졌다. 7kg이 빠진 건 아주 엄청난 거다. 왜냐면은 이렇게 43에서 36은 정말 많이 빠진 겁니다. 새벽 5시든 6시든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혈관 주사를 놨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이렇게 아침마다 괴성을 지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다. 일주일을 살더라도 나답게 살고 싶어서 항암 치료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과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없고 이왕 만났으니 친구는 하자. 그런데 떠날 때는 조용히 말없이 살자.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유열 씨가 간증하는 현장에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때는요. 그래도 방송에 출연하기 때문에 윤석화 씨가 메이크업도 받고 머리도 만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살이 빠졌지만 그렇게 병세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열 씨의 간증 현장에 나타난 모습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윤석화 씨와 유열 씨의 이 영상은요. 말미에 보여드리고요. 이 두 분이 이날 간증의 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좀 사진과 함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해 보이는 유열 씨의 모습입니다. 유열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반갑다. 유열이다. 지금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유열 씨 포스터를 찍었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야위였나 봅니다. 포스터 봤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다이어트가 많이 됐다. 6년 전에 건강 이상이 찾아왔고 폐섬유증에 이후에 폐렴도 겪게 됐다. 그 이후에 급 다이어트가 됐다. 가수이자 DJ로 활동했는데 호흡도 힘들고 기침도 나고 목도 간지러워서 말도 쉽지 않았다. 실제로 유열 씨가 똑같은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 말과 말 사이에 굉장히 호흡을 자주 쉬었고요. 그리고 기침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목도 간지러웠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또 물을 들이키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모든 걸 내려놓자. 큰일 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5살 아들과 함께 현재 제주도에 내려가서 1년 살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 된 시골 돌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처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무 스케줄도 없이 지내야 됐는데 그 시간이 많이 어색했고 이 아내의 표현대로 돌아보지 못한 삶이었다고 그런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비로소 돌아보니까 몸만 아니고 자기 삶도 자기 마음도 아파 있었다.
그리고 대충 덮어두었던 지난날의 아픔들, 상처들 그런 것들도 하나둘씩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상처에 몰입해서 무심코 이기적으로 회피했던 다른 사람에게 줬던 상처도 떠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정말 적당히 대충 지내갔구나 처음으로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시간들, 힘든 것들 제대로 깨달으니까 자책과 자괴감이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유열 씨가 쭉 자신의 성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폐섬유증을 앓고 나서 제주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리고 유열 씨가 윤석화 씨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간증을 한다라고 말만 전했을 뿐인데 여기 온다는 말 없이 윤석화 씨가 갑자기 왔다고 해요. 그래서 유열 씨가 간증을 하다가 윤석화 씨를 보고 여기 현장에 등장을 시킵니다. 윤석화 씨가 어떤 모습으로 이곳을 찾아왔느냐. 마이크를 든 윤석화 씨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방송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윤석화 씨가 어떤 인터뷰에서도 이 앞니를요, 그냥 그대로 드러내놓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이만큼 윤석화 씨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공개를 했어요. 윤석화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극 배우다. 50년 넘게 연극만 하고 살아왔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뇌종양이라는 암 중에서도 아주 스페셜한 암에 걸렸다. 1년 전에 수술을 받고 1년 동안 투병을 하고 있다. 현재는 잘 걷는다. 20시간 넘는 수술을 받고 며칠 만에 깨어났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설 수도 없었다. 누군가 잡아줘도 잠깐 설 수 있었을 뿐이지 혼자 선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근데 어느 날부터 혼자 서더라. 남들한테는 당연한 일이지만 화장실을 혼자 가는 게 그렇게 신통망통했다. 놀라웠다.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간다. 참 너무 착한 환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위트를 날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 이유 마침 유열이가 많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이 아팠어도 의사의 처방도 잘 따르지만 항암 치료 하고 싶지 않았다. 의사랑 잘 상의해서 자연 치유 쪽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치유를 시켜주는 믿음의 딸이 있다. 그 믿음의 딸이 나를 만져주는 수기 치료를 받고 있다. 기도를 하는 거다. 정말 많이 나았다. 그런데 열이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동생을 살려내야 되겠다. 정말 착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걸음에 이곳에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는 아픈 유열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섰어요. 같이 나란히 서서 서로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뜻 봐도 병색이 완연한 두 사람의 모습인데 이렇게 씩씩하고 웃음을 잃지 않은 표정으로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폐섬유증 그리고 뇌종양을 앓고 있는 이 두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픈 모습을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나타나서 이렇게 병마와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래도 삶에 희망은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분의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보고요.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포스터 보셨죠? 네. 제가 너무 다이어트 해가지고 놀라셨죠? 맞아요. 다이어트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한 6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성대역 기능에 또 폐소매증도 찾아오고 이후에는 폐렴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급 다이어트가 됐어요. 가수면서
라디오 DJ이던 저는 이 호흡도 힘들고 기침도 또 목이 간지러우니까 말도 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러다가 큰일 나겠다고 아내가 저를 똑바로 보고 여보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나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다 내려놓고 저희 5살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1년살이를 내려갔습니다. 시골 한 100년 된 시골 돌집 빌려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삶에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빈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아내 표현대로 저는 정말 놀아보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처음으로 저를 오롯이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만 아니고 제 마음도 삶도 아픔이 있음을 병들어 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대충 덮어두었던 저의 지난날에 누구나 있죠. 삶 가운데 있었던 상처들도 대충 덮어두었던 그런 상처들도 하나둘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상처에 몰입해서 무심코 혹은 이기적으로 회피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줬던 상처들도 다 떠오르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이 적당히 대충 지내왔구나를 제가 처음으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삶의 주인이 돼서 지내왔던 그 삶의 시간들, 힘든 거는 제대로 깨달으니까 그 자책과 자괴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 누님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고 많은 선한 영향력, 이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삶에서 많이 나누시겠다고 다짐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회복하고 계신 너무도 귀한 누님이십니다. 그냥 말씀드려도 될 거예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윤석화 선배님이 오늘 와주셨어요. 한 말씀. 목사님 제가 갑자기 초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샬롬. 저는 연극배우이고요. 50년 넘게 연극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뇌종양 암 중에서도 아주 스페셜한 암입니다. 뇌종양에 걸려서 1년 전에 수술을 받고 이제 1년 동안 투병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동생, 우리 유열 동생의 간증과 찬양에 이렇게 와서 또 마이크 주니까 또
여러분한테 인사도 하고 혼자서 걷기도 잘 걸어요. 저는 제가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마치고 며칠 만에 깨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리고 깨어나서 설 수가 없었어요. 혼자 설 수가 없었고 누군가 제 손을 붙잡아 준다 하더라도 쓰기는 잠깐 쓰지만 다시 무너져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게 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혼자 쓸 수 있을 날이 올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제가 혼자 쓰더라고요. 그리고 남들한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픈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데요.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게 그렇게 신퉁방퉁하고 제 스스로 놀랄 수가 놀라워요. 이제는 화장실도 저 혼자 가고요. 참 너무 착한 환자예요. 근데 마침 또 열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렇게 많이 아팠어도 의사의 어떤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따르지만 저는 항암 치료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제 자연 치유 쪽으로 저기를 하면서 저를 너무나도 치유시켜준 믿음의 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딸이 나를 만져주는 수기 치료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항상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런데 열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얘를 살려줘야 된다. 나보다 이 동생을 살려줘야 된다. 정말 착한 친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알지만 아주 좋은 친구예요. 우리 유열 씨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분명히 문자로 나타날게라고 안 하셨어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도 잘 보셨죠? 너무너무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